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4년 12월 17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내 증시는 급락해 버렸죠. 하루 만에 다시 또 급락하는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정말 외국인들 좀 덜 파나 싶었는데 뭐 여지없네요. 지금 하반기에는 주식을 거의 안 사고, 보통 연말에 외국인들이 이제 배당 때문에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동반해서 사는데, 올해는 뭐 그런 모습도 전혀 없고, 또 배당 기준일이 이제 기업마다 달라지고 있죠. 보통 연말에 이제 딱 그 주주 확정하고 다음에 4월이 주는데, 이제 그게 좀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기업들마다 이제 주주총회 끝나고 배당을 이제 준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굳이 이제 연말에 안 사도 되는 뭐 그런 좀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예, 외국인들도 좀 소극적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만 계속 팔아요. 아무튼 그게 좀 답답합니다. 마이크론이 올라도 빠지고,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외국인들 매매가 좀 이제 매도가 줄어들어야 이게 증시가 괜찮은데, 뭐 그러질 못하고 있고, 또 오늘은 2차전지가 급락해 버렸죠. 뭐 악재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인수팀이 여기도 적어놨지만 전기차 보조금 폐지,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기를 좀 공고한다. 근데 이게 뭐 새로운 뉴스는 아니죠. 이미 그럴 거라고 다 얘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보도가 또 나오면서 주가는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미반타마 SC라고, 기존 거 말고요. 저게 뭐냐면 이제 미국에 지금 FDA 승인받은 그 폐암 치료제를 정맥주사제인데, 그게 아니라 피하 주사, 피부 같은데 근육에 놓는 주사로 이제 바꾸는 방식인데, 저게 FDA로부터 CRL, 우리 CRL 기억나세요? 저게 이제 용어죠. FDA가 일단 이제 그 경고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저거를 뭐 승인 안 해주겠다가 아니라, 예, 일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라는 거죠. 그래서 문서를 아마 발송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유한양한테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좋은 뉴스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방산, 삼양식품, 제일기획, 솔루엠, 조성. 근데 이 삼양식품은 어차피 공시 내용이라서 제가 이따가 공시할 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조선, 요게 액화 이거 이산화탄소 운반선 아시죠? 우리 함께 배우기에서 예전에 올해 상반기에 조선주 배울 때 제가 이산화탄소 부분만 따로 떼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그거 다시 꺼내들 때가 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오늘 마이크론이 급등했고, 근데 어쨌든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이게 걱정입니다. 지금 한국은 정치 리스크에다가, 예, 어쨌든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죠. 한국이 뭐 지금 정상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은 트럼프에 찾아가서, 그 오늘 기사가 나왔죠. 1,000억 달러.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2천억 달러 해라 이렇게, 예,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1,0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40조, 130조 되는 돈이죠.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벌써 일본은 앞서가고 있어요. 예, 참 걱정입니다. 한국이 지금 어쨌든 트럼프 시대에 대응을 지금 전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고요. 또 마이크론은 실적 발표 이제 앞두고 호실적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차 기대감에 사상 최고치 다시 경신했고요. 또 미국 증시는 FMC 앞두고 이게 다우는 요새 안 좋아요. 근데 나스닥만 좋죠. 오늘도 나스닥이 급등하는 양상이고,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연준의 금리 인하 원래 내년에 4번 하는 건데, 아마 이제 3번이나 2번만 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그리고 투자자들은 3번 연속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 12월엔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 다 이제 반영은 됐죠. 그래서 이번 12월은 25bp 인하는 기정사실인데 내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 전망 요약을 할 거고, 그 점도표를 발표하겠죠. 그때 연준이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경제 전망 요약을 활용해서 앞으로 금리를 더 느리게 진행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아마 암시할 것 같다. 이 얘기는 매파적이나 금리 인하를 하긴 하는데 금리 인하 속도를 좀 이제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1월 F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아무튼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4번 할 거를 2번 아니면 3번만 하는 쪽으로 아마 방향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이건 좋은 뉴스는 아니죠. 미국의 S&P 글로벌 그 PMI 구매자 관리 지수는 제조업은 좀 안 좋았는데 서비스업이 급등하면서 일단 전체적으로는 올라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 함께 1,000억 달러 투자 유치했고, 예, 참 사진도 둘이 화기애애 보이죠. 트럼프가 원하는 거죠, 뭐 이런 거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트럼프에 끌려다닐 필요는 없는데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건 미국의 투자인데 이게 먼저 지금 일본이 질러놨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요걸 보고 있겠죠. 예. 저렇게 해야 되나 보구나. 예. 그러니까 이미 소프트뱅크는 예전에 트럼프 1기 때도 투자를 했거든요. 발표를 했고 그때 5만 개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번엔 2배, 10만 개 1,000억 달러. 그래서 투자금의 암이나 이제 비전 펀드 같은 데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어쨌든 트럼프랑 협상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할 수 있을지는 저렇게 할 수 있는 또 기업도 없죠 지금. 예,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좀 나서야 될 텐데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자, 마이크론은 급등했고요. 그다음 브로드콤 요새 주문형 반도체 시대인 거 아시죠? ASIC 칩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거 주문형으로. 이거 선도 업체가 브로드컴이고 요거 제조해주는 회사가 TSMC고 그래서 오늘 에이징랜드가 폭등했어요. 에이징랜드는 TSMC의 그 디자인 하우스죠. 그래서 TSMC가 이런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디자인 하우스가 수혜를 받는데 그 중에 이제 TSMC의 이제 디자인 하우스가 에이징랜드다 보니까 오늘 아마 주가가 요 이슈로 폭등을 했던 것 같고 오늘 하이닉스도 좋았고요. 다만 삼성전자는 좋지가 않아요. 근데 HBM 수요가 엔비디아만이 아니라 다른 데로 확산되면 이거 삼성한테도 좋은 뉴스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삼성은 버림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논리에 의하면 삼성도 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오늘 좀 하락이죠. 브로드컴은 11.2% 급등했고요. 뭐 계속 지금 좋습니다. 분위기 실적도 좋고 테슬라가 끝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또 목표 주가가 올라갔고요. 미주호증권, 웨드부시 이런 데서 목표 주가를 다 올렸고 대부분 이제 자율주행, 로보택시, AI 그 수혜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요새 엔비디아는 좀 부진한 상태고 고밍치 애널리스트가 뭐 테스트에서 뭐 발열 문제가 발생했다 뭐 이런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알파벳은 급등했고요. 아마존, 애플도 좋았습니다. 요새 드론 관련주들 뜨겁습니다. 그래서 unusual, 예, unusual machines, 예. 요게 이제 미국의 드론 부품 만드는 회사고 조비 에비에이션 이런 기업들이 이제 드론 관련주인데 급등하고 있고요. 미국 의료 PBM 처방약 가격 협상 등 하는 이제 회사들이죠. 여기서 이제 의약품 목록이 등재를 해줘요. 그래야 이제 의사들이 그거 보고 처방을 해주니까 힘이 되게 센 집단인데 저거를 공격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저 PBM 잘못됐다. 당선인 전부터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도 계속 PBM은 개혁해야 된다. 약간 떨어뜨려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 또 미국 제약업에 문제 있다고 언급을 하니까 뭐 관련주는 급락을 했습니다. 요 뉴스는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한테 호재입니다. 예, 약값을 떨어뜨리고 저렇게 이제 처방약 가격 협상하는 업체들을 공격을 하면 복제약을 많이 쓰란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오늘 2차전지가 폭락한 이유입니다. 트럼프 인수팀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 및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기를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IRA에 근거한 최대 $700 규모의 보조금 폐지 요구했고요. 예, 7,500달러죠 이게. 예, 7,5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전기차 살 때 보조금 받는데 그거 이제 폐지해라. 그걸 요구를 이제 하는 걸 검토 중에 있고요. 로이터가 입수한 문서에 의하면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배터리 소재들 업체 있죠. 여기서 이제 관세를 다 부과하겠대요. 그리고 대신에 나라 대 나라끼리 협상하자.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이 미국과 협상 잘하면 우리는 관세 안 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 공백 상태가 더 심각한 거죠. 지금 우린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예, 이게 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모든 게 빨리 좀 잘 이제 해결이 돼서, 예, 트럼프랑 협상을 빨리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건설과 전기차를 지원하던 자금은 국방 분야로 이제 전환한다, 이런 요구가 있었고, 예, 국방비에 쓰겠다는 거죠. 예, 전기차 충전소 건설을 위해서 75억 달러면 한 10조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 돈으로. 예, 이 프로젝트에서 남은 자금을 모두 회수해야겠다. 그리고 바이든 시절 제정된 엄격한 자동차 배기가스 있죠. 연비 기준. 이거에 의하면은 탄소 배출 많은 차들, 기존 차들은 이제 점점 판매량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시 완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전기차만 위한 정책은 안 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제안은 캘리포니아가 지금 자체적으로 더 엄격한 배출 기준 만들어서 전기차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2035년까지 모든 차량이 전기차로 아니면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요게 배터리를 기반으로 해서 엔진이 같이 결합된 거고 수소 연료차 이걸로 구동하도록 하는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만만치가 않아요. 네, 트럼프가 만약에 전기차 보조금 없애버리면 자긴 캘리포니아 주는 자체적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리고 이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 좀 대립은 좀 있겠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은 일단 전기차에 들어가는 각종 혜택을 없애버리겠다.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서 이게 새로운 뉴스는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새로웠던 건 배터리 소재 관세 부과하겠다. 이게 좀 크죠. 그럼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에 배터리 소재를 수출할 때, 예, 그거 이제 관세 부과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사실 근데 IRA 법안에 의하면 미국에서 생산을 하라는 건데 미국에서 생산을 하면 보조금 주는 건데 보조금이 아니라 이제는 페널티 주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안 해? 관세 때릴 거야.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이미 공장을 이미 갖고 있는 기업들은 요 리스크에서 좀 약간 자유로울 수 있겠죠. 예, 있겠지만 어쨌든 국내나 뭐 아니면 저기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재 회사들은 또 쉽게 이제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관련 이제 기업들의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흔들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기차 노이즈는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뉴스는 사실 이제 아니라고 해도 시장은 아무튼 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도 이제 물론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수 있는데 협상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러기가 어렵다 보니까 시장이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가 좀 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안정화돼야 2차전지도 좀 진정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한양행이 그 아미반타맙이라고 있어요. 요거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CRL을 수령 받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배우기 헬스케어 편에 한 몇 주 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거고 제가 자료를 캡처를 해왔어요 다시. 그래서 이번 CRL은 효능 및 안정성 데이터는 아니래요. 다행이죠. 그 부분 다행이고 추가 임상 연구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확히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안 나와 있고 현재 승인된 이제 리브리반트 정맥 주사 기존에 FDA 승인 받은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승인 받아놓은 거고 그 요 SC는 피하 주사, 예, 저기 근육 같은데 이렇게 투여하는 거죠. 이게 훨씬 더 간편하죠. 정맥 주사는 혈관에 넣어야 되니까 힘들고 되게 좀 불편한 부분인데 요거는 이미 승인 받았고 요 부분은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요게 아마 이제 FDA 승인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요거 수령 받았다는 건 뭔가 문제는 생긴 거예요. 근데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근데 CRL이 뭐냐? Complete Response Letter 그래서 이게 많은 기업들이 이런 거 받아요. 2018년 4월에 셀트리온도 받은 적이 있어요. 트룩시마 호주마. 그럼 최근에 5월에 HLB가 간암 치료제 CRL 받았습니다. 그때 주가 이제 급락을 했죠. 그러니까 사전 실사 및 임상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하면 해당 업체에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보낸 거예요. 예. 그래서 해당 업체는 12개월 안에 FDA 요청을 해야 됩니다. 허가를 재신청을 할지 승인을 포기할지. 대부분은 재신청을 해요. 그래서 결국 다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CRL 과거 사례 보면 셀트리온도 인플렉트라 생산 품질 문제 때문에 이거 받아가지고 다시 재신청하고 승인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 생산 그러니까 워닝 레터도 있어요. 그러니까 CRL 워닝 레터 여러 가지 이제 경고장을 발송을 하는 건데 아무튼 이제 그 어떤 문제점에 따라서 그 발송되는 게 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제 CRL은 두 가지입니다. 클래스 1은 조금 이제 그 라벨링 안전성 업데이트, 부수의 재분석 데이터 제출 문제 등이라서 허가 재신청한 다음에 2개월 내에 승인 빨리 해줘요. 근데 CRL 클래스 2는 이거는 이제 클래스 1에 해당되지 않아서 조금 이제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6개월. 그래서 HLB가 리보세나립하고 항서제약의 칼레민주만 해가지고 FDA에 9월 20일 날 재신청을 했어. CR을 받고 나서 아까 4월에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5월에 받고 나서 9월에 이제 재신청했는데 클래스 2로 결정 났어요. 그럼 6개월 걸려요. 그럼 내년 3월 20일 날 HLB는 결정이 됩니다. 최종 이제 FDA 승인 여부가. 그래서 큰 문제 없으면 FDA는 승인을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뭐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고요. 근데 다만 이제 유한양이 이번에 아미반타막, 그러니까 레이저 티닙과 아미반타납을 병용한 거예요. 그래서 아미반타납은 얀센, 레이저 티닙은 유한양이 한 거죠. 이게 폐암 치료제죠. 그래서 요거는 이미 IV 정맥주 사용은 이미 FDA 승인을 받았고, 근데 임상을 했죠. 그 요 정맥주 사용과 피하주 사용을 이제 서로 비교한 거예요. 뭐가 나은지. 약효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SC, 그러니까 피하주 사용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 환자 입장에서. 왜냐면 편하죠. 5분만 맞으면 돼요. 5분 정도. 동네 병원에서 가까운 데서. 근데 정맥 주사는 한 뭐 5시간 이렇게 병원 가서 맞아야 됩니다. 되게 불편하죠. 힘들죠. 그래서 요게 효능에 큰 문제 없으면 이제 요걸로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했고 결과가 사실 올해 상반기에 한번 나왔거든요. 그 중간 결과가. 그래서 투약 시간 5분밖에 안 되고요. 부작용도 5배나 감소하고, 이 환자들한테 조사를 하니까 85%가 편리하다 이렇게 했고, 객관적 반응률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수치가 오히려 좋아요. 이거보다 SC, 그러니까 피하주 사용이 오히려 효능이 더 좋게, 수치가 더 좋은 결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기대를 했는데 어쨌든 CRL을 받았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이제 스톱되는 거죠, 당분간. 그래서 CRL 1을 받으면 이제 클래스 1이면 이제 재신청하고 2개월 후에 다시 승인을 받으니까 아마 빨리 될 겁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2면 좀 문제가 되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안정성 데이터나 효능 이런 거랑 관련 없고 추가 임상 연구를 요청하지 않은 거 보면 CRL 1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금방 될 겁니다. 그래서 유한양이 조금 단기적으로 이 이슈 때문에 좀 빠질 수는 있어요. 오늘도 빠졌고. 그렇지만 저 CRL 1으로 결정 나고 다시 이제 어쨌든 2달 후에 바로 또 결정이 되니까 일단 단기적인 노이즈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FDA 승인 받은 거는 상관없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바이오 용어들은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한두 개 좀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보고서 좀 말씀드리면 반도체 바닥 다지기 CXMT, 중국이 막 공격적으로 지금 진출한 거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 내에서 반도체를 워낙 많이 생산하니까 막 반값에 삼성전자 그것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우려가 커요. 근데 좀 과장됐어요, 사실은. 예. 미세화, 그러니까 CXMT가 어느 레벨 이상으로 갈 수가 없는 게 EUV 장비. 예. 미세화 과정의 핵심은 EUV 장, 네덜란드의 ASML 장비를 써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왜냐? 수출을 못 합니다. 미국이 막아버렸죠.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는 쓰지만 중국의 CXMT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이크론도 이거 안 쓰거든요, EUV. 근데 원시 나노, 원시 나노는 이제 굉장히 미세화된 건데 여기서부터는 EUV 써야 돼요. 안 쓰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중 분쟁으로 중국 기업들은 사용이 불가능하고 EUV 장비는 중국에 대한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거죠. 삼성전자의 하이닉스의 첫 DDR5 있죠. 이 제품이 1A 수준으로 나왔대요. 14나노, 15나노. 이게 낮을수록 좋은, 좀 미세화된 거죠. 근데 CXMT도 이걸 만들었어요. DDR5를. 근데 여기는 18, 19나노예요. 차이가 많아요. 저 간극을 조리기가 어려워요. 줄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첨단 반도체까지 가는 건 쉽지 않은데, 시장은 이제 마치 CXMT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다 대체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주가를 빼버린 거죠.
근데 그건 너무 과장된 거죠.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장비 규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이슈들 때문에 삼성전자도 워낙 빠졌는데, 예, 그 부분 이미 주가는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다 하더라도 주가가 반영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또 이 관련된 이슈 또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다울투자의 최강시 연구원님이 오늘 좀 보고서를 썼는데 다만 오늘 좀 악재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방산주가 안 좋았습니다. 이것만 보면 호재인데, 엘셈, 우리나라 이제 엘셈 체계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이게 예전에 제가 하나 시스템 함께 배우기 우주항공편에서 하나 시스템만 따로 한번 분석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엘셈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장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입니다. 예. 적 항공기나 미사일 이거를 탐지해서 여기서 쏘아서 격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형 삼축 체계가 이거거든요. 킬체인,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이를 교란하고 파괴하는 거예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그러니까 이 총 3개가 삼축 체계예요. 우리나라가 북한을 이제 약간 방어하고 공격하는 형태죠. 그러니까 킬체인은 미사일 발사하기 전에 미리 선제 타격하는 거예요. 제가 할 것 같다. 그 한국형 미사일 방어는 이제 미사일이 쏴지면 탐지를 하고 이제 요격하는 거죠.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은 북한 전 지역의 전쟁 지도부와 여기를 그냥 다, 예, 일단 그 핵심 시설 등에 대한 파괴 능력을 확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우리가 받고 나서 대대적으로 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킬체인은 선제 타격, 한국형 미사일 KAMD는 쏘고 나서 우리가 방어. 그 다음에 우리가 당했어요. 그럼 대량으로 응징 보복하는 게, 저 3단으로 가거든요. 거기에 또 핵심 중에 하나가 이 장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이죠. 그래서 램드 천궁2가 엠셈이라 그래서 중간 정도 여기 되는 거고, 패트리어트, 그 다음 천궁3, 그 다음에 엘셈이 요거예요. 예, 여기 사드 전에 여기를 이제 커버를 하는 거죠. 예, 요 구간 각각 나눠져 있어요. 이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거든요. 여기를 요격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사드, 예, 나눠져 있는데 요거를 이제 25년부터 양산 시작해서 27년에 실전 배치할 예정입니다. 개발이 이제 끝났다고 선언한 거죠. 그래서 엠셈도 이미 이거는 지금 개발이 다 해서 수주까지 지금 받아놓은 상태고, 천궁2, 예, 22년까지 전력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위급 이제 위로 가는 엘셈은 5년 만에 체계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회사는 3개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레이더, 대탄 유도탄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LIG 넥스원이 대항공기 유도탄을 하는데, 엠셈 있죠. 천궁2에서는 LIG 넥스원이 이 유도탄을 맡았거든요. 여기, 예, 유도탄 부분을 다 했어요. 둘 다. 근데 천궁은 그래서 LIG 넥스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는데, 엘셈은요 이 3사가 다 고르게 하니까 세 회사한테 모두 고르게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27년까지 한국에 실전 배치하고, 예, 개발 단계. 근데 이렇게 아직 지금 실전 배치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도 중동에서 벌써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중동 국가들 러브콜을 보내고 있대요. 그래서 작년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도 참석해서 문의를 했고, 중동 2개 국가가 엘셈에 대해서 사전 정보 요청서를 요구를 했나 봐요. RFI. 요게 사전에 이제 정보를 달라는 거죠. 그래서 방산 3사는 또 예비 수출 승인을 방위사업청에 신청을 해서 받아놨대요. 예. 전투 적합 판정 및 실전 배치 전에 해외에서 이게 구매해서 밝힌 것도 이제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미사일에 대한 신뢰가 높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엠셈부터 엘셈까지 10년 이상의 일감이고요. LIG 넥스원 천궁2 수출 잔고에서 매출은 28, 29년까지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뭐 보면 T50, 형궁, 비궁 이런 이제 수많은 스테디셀러 잘 무기 수출 잘 되는 이쪽에 엘셈까지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갑자기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북핵 방어하는 그 체계 있죠. 킬체인 요거 삼축 체계 요거 예산이 삭감됐대요. 요거는 뭐 여러분도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지금은 탈세계가 전쟁도 나고, 그래서 정말 자주국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나라는 어찌됐건 휴전 국가입니다. 예,
어찌됐건 지금은 전쟁이 종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엄밀히 따지면 전쟁 중인 국가죠. 전쟁 중인 국가인데 휴전을 해놓은 상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국방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요 예산이 삭감됐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주가들이 막 무드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이런 것들이 관련된 여기 이런 것들이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전술 데이터링 이런 게 다 이제 이런 데 들어가는 건데요. 여기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또 방산주에 좀 안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산주 빠진 이유는 아시겠죠? 되게 여기까지 좋은 내용인데 실제 예산이 삭감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산주들한테는 좀 단기적인 아니 그 어쨌든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발생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국방비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전뭐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국방비 증액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 어쨌든 방산비를 줄이는 건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결정은 좀 아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이제 명확한 뭐 뉴스를 제가 보니까 명확하게 왜 이걸 깎았는지는 뭐 그 내용까지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깎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국회의원 또 그 옆에 또 기사 보니까 국회의원도 월급 그 뭐죠 연봉 올리는 거는 또 그냥 여야 그냥 관계없이 다 합의해서 통과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참 더 이게 뭐지 하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도 이제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분명히 또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도 연봉은 올리는데 국방비 깎는 건 그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제일기획 KB증권의 최용현 연구원님이 25년 이익 추정치를 상향을 했고요. 목표 주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참 제일기획 목표 주가 올라온 건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요. 성장을 못했어요 거의. 근데 이제 내년에 성장할 거래요. 삼성그룹형 물량도 증가할 거고 유럽의 아이리스라는 이제 사업이 있는데 유럽 사업인데 여기가 좀 이제 효율화 정책을 해서 연간 200억 정도 증이익을 할 걸로 보고 있고 그래서 실적이 정상화되고 중국 소비 부양 따라서 중국 부분의 성장도 가능할 것 같다. 뭐 배당 많이 주는 거 아시죠? 배당 수익률은 6.5. 25년에는 이익률 개선을 보여주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장기간 소외돼서 계속 좀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솔루엠도 요즘에 좀 긍정적인 보고서가 많이 나오는데 4분기는 안 좋대요, 실적. 근데 이제 바닥은 지나갈 것 같고 유럽의 대형 리테일러들과 신규 수준권들 연달아 성사하고 있다. 대형 유럽의 이제 대형 그 이런 유통사들은 뭐 프랑스 보면 그런 까르푸 같은 회사들이 있죠. 네. 그런 회사들이 있고 저기 스위스에는 독일의 그 쿤마트 이런 회사들이 이제 되게 유명하죠. 그 회사들하고 수주를 한 건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유럽의 이제 대형 리테일러들이 이제 대부분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ESL 수주 잔고가 2.1조까지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치 기록할 것 같고요. 23년 말에 수주 잔고가 1.65조 원, 22년 말이 1.6조. 그러니까 23년까지는 수주가 안 늘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또 글로벌 그 디지털 가격 표식이죠. ESL 여기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내년에 미국 유럽에 이런 신규 수주도 진행 중인 게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계속 수주가 잘 되면 돼요. 수주가 결국 실적이니까. 그래서 뭐 계속해서 지금 인구는 감소하고 자동화 이런 것들 인건비 줄여야 되는 이런 명제들이 있다 보니까 ESL 시장은 계속 성장하지 않겠냐. 또 한 가지 아이디어는 중국의 BOE가 세계 1등 기업 이마고텍을 하고 있거든요. 그 회사 최대 주주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규제를 한다면 솔루엠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조선 다시 등장한 그 이름 노던 라이트 백연 연구원이 오늘 보고서 썼는데 이거 보자마자 우리 함께 공부했던 그 이산화탄소 에카 이산화탄소 운반선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LCO2 그래서 운반선 발주가 늘어날 뉴스가 확인됐대요. 그러니까 영국과 노르웨이가 이산화탄소 상호 협정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12월 16일 영국과 노르웨이 수상들이 노르웨이의 버근 지역 내 여기 방문해서 탄소 포집 활용 저장하는 플랜트거든요. CCUS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여기서 배출되잖아요. 이거를 포집하는 거죠. 여러 방식으로. 여기서 탄소 배출이 많죠. 이거를 배출가스에서 CO2를 포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저장하는 거. 예, 저장이 스토리지. CCUS에서 S가 여기 저장이에요. 그래서 이 요런데 밑에다가 영구 격리시키는 거고, 그다음 활용, 유틸라이즈겠죠. 예, 여기 활용, 화학 전환. 왜냐하면 그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예, 쓰이니까. 연료, 화학 제품, 뭐 건설 소재 이런 데 쓰이거든요. 여기로 보내요. 어차피 이산화탄소 써야 되면. 예. 그래서 탄소 포집, 활용, 저장 요 세 가지. 포집은 캡처. 그래서 CCUS입니다. 캡처. 예. 요거예요. 요게 이제 CCU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던 라이트는 에키노르, 쉘, 토탈 에너지 같은 이제 글로벌 정유사들이 조인트 벤처 합작사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국경과 운송 및 저장에 관한 가능성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영국은 방문 전인 12월 10일에 영국 최초의 이런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프로젝트인 노던 엔듀런스 파트너십에 대한 최종 투자 승인을 진행을 했대요. 그래서 CCS가 발전 산업 내 탈탄소의 핵심. 그러니까 한마디로 탄소를 이렇게 이산화탄소 배출되는 그거를 탄소를 포집해 가지고 저장하든가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운송해서 다른 데 보내거나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네.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 NEP 같은 경우는 에키노르 토탈 에너지. 토탈은 프랑스 정유사로 알려져 있죠. BP는 이제 영국의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이런 데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인데 영국의 이제 어떤 연안에 연 400만 톤 이산화탄소를 매장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영국과 노르웨이 포함 유럽 전역에서 탄소 포집 시장이 이제 개화를 할 것 같고 탄소 배출로 인한 비용 20%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북해 지역을 활용해서 거기에 이산화탄소 매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25년에 LCO2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발주 전망치를 179만 CBM으로 유지를 했고요. 이산화탄소 운반선 건조 시장도 이제 개화한다는 얘기죠. 새로운 먹거리가 이제 등장한 거죠. 그래서 24년 초에 암모니아 운반선 이후로 새로운 먹거리가 등장할 수 있다. 요 내용에 의하면 요 시장이 이제 내년에 활성화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좀 미리 공부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캡처해갖고 요 CCS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한 다음에 묻거나 필요한 대로 보내려면 배에 실티겠죠. 배 기체는 부피가 크니까 액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L이에요, L. LNG 할 때 가스 우리 리퀴파이드 맞죠? 리퀴드인가요? 리퀴드? 예. 리퀴파이드인가 아무튼 액체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LCO2 액화 이산화탄소죠. 그래서 그걸 한 다음에 배에 실어서 그럼 이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선박으로 수송 그러니까 100km 이하의 그런 라인은 파이프라인인데 600km 이상은 선박으로 수송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한국성급에서 예전에 나왔던 자료를 보니까 노던 라이트 있죠. 방금 우리 배웠던 여기 있습니다. 내년에 아마 이게 될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선박 용량은 이제 3척 정도 필요하다고 여기 적혀 있고요. 전 세계 CO2 수송 저장 인프라 60억 달러 투자 예정인데 어쨌든 140개 이상의 요 탄소 포집 허브를 구축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던 라이트 프로젝트는 초기 개발 단계부터 이산화탄소를 수송 저장하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개발을 목표로 설정을 했고요. 초기 역량보다 6배나 증가한 3기를 확장 계획을 고려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완공 예정으로 이렇게 돼 있었고 노르웨이 서부 지역에 이산화탄소 터미널을 건설을 해서 이제 거기서 액화시키고 이산화탄소를 배에 실어가지고 운송하는 거죠. 요게 이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럼 여기서 딱 떠오르는 기업이 누구 있어요? 이거 이미 수주받은 기업 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이 그리스 캐피탈 마리타임으로부터 이미 2척을 수주받은 이력이 있어요. 26년 하반기에 인도합니다. 여기에 수주를 또 받은 회사가 세진중공업이 화물탱크 제작합니다. 여기 액화 이산화탄소 이거 운반하려면 거기 보관 탱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만드는 회사 세진중공업.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두 가지를 딱 대입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내척 수주 잔고 확보한 HD, 현대비포 포함 국내 조선사들은 요거 개념 승인을 취득하고 시장이 개화하길 기대하는데 내년부터 아마 열리지 않겠냐. 그러면 뭐 현대미포나 세진중공업한테 상당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공시 좀 말씀드릴게요. TFE는 소켓 만드는 회사죠. 근데 TFE가 신규 시설 투자 어제 공시가 떴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급등했는데 뭐 이렇게 공시를 한다는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긍정적이고 삼성중공업한테도 이건 호재 같아요. 왜냐하면 판교 연구개발센터를 매각을 해서 4천억을 받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재무 건전성 개선되죠. 요걸 그래서 아마 임대로 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팔고 임대로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어쨌든 4천억의 현금을 또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삼양식품이 싱가포르에 이제 법인 설립하나 봐요. 근데 이게 중국의 생산법인 설립, 중국에 공장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투자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교보에서 일단 보고서가 나왔는데 싱가포르 신규 법인은 향후 해외 사업 총괄 법인이고 중국 생산 법인 설립도 추진할 예정이고요. 첫 해외 생산 기지 아직 삼양식품은 국내에만 공장이 있잖아요. 밀양 공장이나 원주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매출 비중이 제일 높아요. 미국이 22, 유럽이 11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공장 지어서 중국을 교두로 삼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내년 1분기 가동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 밀양 공장에서 생산되던 중국향 물량은 미국과 유럽 수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현재 수요 대비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유럽도 시장 확장 추진 중이니까 그래서 내년에 밀양 2공장이 이제 가동이 되면 생산 능력은 38%나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이제 미국과 유럽으로 가고 중국 공장은 중국 내를 담당하겠죠. 아시아나.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기는 힘들어요. 관세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좀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두산바켓이 일단 두산바켓도 참 주가 안 좋았잖아요. 두산 로보틱스랑 뭐 합병이 많이 이래가지고 근데 일단 주주환원 정책 이런 건 좋죠. 이렇게 주주환원 정책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했고 최소 1,600원 내년에 주주환원율 40% 분기마다 배당해 주겠대요. 분기 배당을 했고 24년 결산 배당금은 올해 800원 시가로 1.9% 정도 되고요. 내년 1, 2, 3분기 주당 배당금을 400원 정도. 그러니까 매 분기 400원씩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가 배당률 2.9. 그 내년에 결산 배당금. 내년 1,600원 다 주는 거죠. 합쳐서. 특별 주주환원으로 올해 말에 2천억 규모 자사주 매입 소강. 이거 하면 주주환원 수익률이 4.8%까지 나옵니다. 이거 다 더해봤어요. 내년까지 그냥 해서 10.6%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산바켓에 투자를 하면 배당으로도 받고 나머지 4.8은 10.6 중에 6. 얼마죠 그러면 10.6 중에 아무튼 6% 이상을 배당으로 받고 배당 수익률도 확보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4.8을 주주 이제 소각하는 거죠. 주식수가 없어지면서 또 수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주 환원으로 돌아선 건 아주 잘한 결정 아닌가. 두산그룹이 욕도 많이 먹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제 주주 환원으로 잘 바꾼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프롤리아, 엑스지바 바이오시밀러, 로악틴 어제 이 공시가 떴어요. 유럽 의약품청에서 약물 사용 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밑에 판매 승인 공고를 내렸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되는 거죠.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유럽의 요 4종이 바이오시밀러 승인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2, 3개월 내에 보통 공식 승인을 준대요. 그래서 이게 시장 규모가 135조 원 돼요. 내년까지 11종 바이오시밀러. 근데 이 중에 요 4개 승인을 이제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게 이제 시장 규모 24조니까 이것도 정말 큰 거죠. 그래서 이 4종을 동시에 대거 승인 공고 내린 거는 굉장히 드문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펜트라 있죠. 미국에 출시했던 이 진펜트라 신약 요게 매출이 기대보다 안 나왔잖아요. 3분기에. 요게 4분기에 얼마나 나오는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셀트리온한테도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자 매수 좀 말씀드릴게요. 금호석유 여기 박주영 부사장이 1억 8천 요새 금호석유 안 좋죠. 주가 좀 많이 빠졌는데 내부자 매수는 들어왔고요. 안 좋은 업황에도 계속 흑자 내고 있고 그래도 좀 나중에 회복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중국이 또 부양책을 내년에 쓸 거니까
크레버스는 이제 교육회사인데 고배당주로 되게 유명합니다. 올해도 아마 배당을 많이 줄 것 같고요. 1억 2천만 원 정도 여기 회장님이 장림에서 했고, 하이닉스는 더 캐피탈 그룹에서 자산 규모 한 18억 달러 되는 대형 이제 그 자산 운용사인데, 여기서 지분을 신규 보고했습니다. 5.09%. 그래서 이런 좀 내부자 매수가 있었다는 거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 급락했고요. 예, 되게 분위기가 안 좋게 끝났고, 여기 보시다시피 시총 상위 기업들은 거의 다 급락하는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오늘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보이시죠? 이렇게 팔 건가요, 이게? 뭐 또 왜 이렇게 파는지 모르겠어요. 7천억이나 그냥 대량으로 때려버렸습니다. 한국에 대한 여전히 안 좋은 시각. 근데 다만 다행스러운 개인 투자분들이 좀 돌아는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는 최근에 급등하고 나서 다시 또 박스권에 갇혀버리는 좀 아쉬운 모습이고, 확실히 코스닥이 조금 더 개별주들 좀 견조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사실 삼성전자하고 2차전지가 급락한 거고, 그거 제외하면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지수 전체적으로는 급락했습니다. 오늘 섹터로 보면 뭐 뉴로모픽 반도체, 오늘은 AI 좀 맞춤형 칩들이 있죠. 다 여기 칩스 앤 미디어, 퀄리타스 반도체, 에이징랜드 29%다 그쪽이에요. 섹터들이. 워낙 또 빠지기도 했고, 그래서 브로드컴 수혜를 받는 거죠. CXL 뭐, 그래서 오늘 반도체 삼성전자 안 좋았지만 의외로 오늘은 그 여러 맞춤형 칩 관련된 기업들 좋았고, 특히 오늘 또 이오테크닉스도 주가가 8%나, 삼성전자 관련주인데도 오늘 8%, 이제 HBM 수요 증가, 이런 맞춤형 칩, 또 하이브리드 본딩이나 아무튼 뭐 후공정에 대한 기대감들이 녹아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는 소부장은 좋았어요. 되게 소부장 TFA도 오늘 급등했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 좋았고요. 유리기판도 오늘까지 분위기 좀 이어갔습니다. PCB 업체들도 오늘 이스페타시스가 다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다만 삼성전자 혼자, 이게 뭡니까? 삼성이 빠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왜 빠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외국인들. 아니, 악재 나온 거 없어요. 오히려 호재잖아요, 마이크론이. 주문용 반도체 수주, 그러니까 HBM 고객사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늘어나겠죠. 브로드컴이나 이런 데로 늘어날 텐데, 그러면 삼성도 좋은 거죠. 예, 삼성은 엔비디아 공급을 못해서 그동안 안 좋았잖아요. 근데 다른 고객사는 이미 공급을 하고 있고, 그럼 삼성도 같이 가야 되는데, 아니 이게 400만 주 팔 일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우리가 빠지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만 혼자 그냥 이렇게 급락해서 지수가 안 좋았죠.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네 그렇습니다. 뭐 나머지는 크게 좋았던 건 없고요. 2차전지 오늘 뭐 아까 말씀드린 악재 나왔고, 그래서 오늘 급락했고, 인터넷도 오늘 좀 안 좋았고, 폐배터리, 2차전지 소재, 소부장도 뭐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그 아무튼 트럼프 정책 우려가 좀 크게 나왔고, 항공주도 오늘 좀 안 좋았고요. CNT 관련된 기업들 또 안 좋았습니다. 게임주도 이제 최근에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정유주, 손해보험도 요즘에 계속 좀 분위기 안 좋고요. 대용량 저장장치, 코로나 치료제 또 좀 좋지 않았고, 우주항공주들도 오늘, 야, 아무래도 방산주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예산 삭감 이런 것 때문에 일단 한방 맞아버렸어요. 그리고 밸류업 관련주도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굵직한 기업들이 안 좋습니다. 보시면 다 그죠? 네, 고려아연,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삼성바이오도 많이 빠졌고, 삼성전자, 포스코 퓨처엠이 8%, 방산주 급락. 다 시총들이 커요. 하나오션, 유한양행 아까 악재 나왔다고 한번 말씀드렸고요. 에코프로마티,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급락했고, 코스닥은 2차전지가 이제 무너졌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거의 7% 가까운 급락세고, 엔캠도 많이 빠졌고요. JYP엔터도 잘 나갔었지만 오늘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 SM, 최근에 좀 좋았던 섹터들이 다 안 좋았고, 반면 오늘 코스닥은 그래도 안 좋은 장에도 반도체 소부장은 반대로 이렇게 강세 보이는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고생들 하셨고, 저는 또 내일, 예, 오전에는 이제 그 라이브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라이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좀 올랐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저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오늘 좀 힘든 장인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